일주일 전에 60대 남자 환자분이 한번 오셨는데요.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짚고 오셨어요. 그러니까 그분은 석 달 전에 이제 대상포진을 앓으셨는데 그 후로도 여기 계속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 계속 있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수면제를 드셨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어서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. 그래서 동네 병원을 다 돌아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돼서 결국은 저한테까지 오셨는데요. 이렇게 대상포진을 앓고 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걸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 하는데요. 오늘은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란 무엇인가요?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. 이 대상포진을 앓고 난 후에도 이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합니다. 특별한 진단법이 있는 건 아닌데요. 보통은 이제 대상포진을 앓고 난 곳에 이게 통증이 지속되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면 이쪽 팔에 이제 대상포진이 생겼고 반대쪽에 이제 신경통이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 신경통이라 하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. 반드시 대상포진이 생기고 난 그곳에 이 신경통이 발생했을 때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. 그럼 얼마나 오래 지속될 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진단을 내리나요? 이게 정확한 개월수는 있는 건 아닌데요. 보통 수포 발생 후에 1개월이나 4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게 통증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.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잘 걸리는 분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이 대상포진이 걸렸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걸리는 건 아닌데요. 몇몇 분들이 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제 위험 요소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고령입니다.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뭐 30대, 40대는 대상포진 않아도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거의 안 넘어가는데 이 고령인 경우에는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잘 생기게 됩니다. 특히 80대 같은 경우는 3분 중에 1분 정도는 걸릴 정도로 많이 생기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수포가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난 이후에 이렇게 통증이 심한 경우에 또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수포가 넓게 좁게 생긴 경우보다는 넓게 생긴 경우에 또 잘 넘어가고요. 그리고 이 항바이러스를 늦게 드셨을 때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잘 넘어가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이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, 에이즈나 장기 이식을 하셨다든지 또는 면역 억제 치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. 대상포진 후 신경통, 그 심한 통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? 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신경에 침투를 해서 이 신경을 파괴시키는데요. 특히 이 피부 감각 신경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그만 자극에 의해서도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찬바람을 불거나 또는 옷깃에 스치기만 해도 통증이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대상포진 신경통이 심하신 분들은 날 추우면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. 그만큼 힘들죠.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약물 치료입니다. 첫 번째로 쓰는 약물이 항경련제인데요. 이 항경련제는 이 경기가 일어나는 걸 막아주는 약물입니다. 이 경기는 이제 신경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. 이 대상포진도 마찬가지 이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항경련제를 복용할 경우에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. 두 번째로 항우울제도 많이 쓰는데요. 항우울제 역시 마찬가지 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. 마찬가지 대상포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이제 국소마취제 파스가 있는데요. 주로 이제 릴도케인 패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국소마취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붙이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한 12시간 붙인 다음에 또 12시간 떼고 다시 또 12시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. 이 세 가지 약물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또 효과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약물을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경차단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신경차단술은 말 그대로 문제가 있는 신경에 약물을 주입해서 이 비정상적인 신경활동을 안정화시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사용과 동시에 이 신경차단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한 번 하는 경우와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논문에서는 한 번 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번 시행했을 때 효과가 좀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 고주파 치료술이 있습니다. 이 고주파 치료술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이 신경을 파괴하지 않는 이 박동성 고주파 치료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신경을 파괴하는 고주파 치료술이 있습니다. 먼저 하는 거는 당연히 이 신경을 파괴하지 않은 이 고주파 치료술을 하게 되는데요. 말 그대로 신경에다가 고주파를 쏴주게 되면 신경이 안정돼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도
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신경을 파괴하는 고주파 치료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장점은 신경을 파괴했으니까 통증이 느껴지진 않는데, 단점은 일단 시행할 때 통증이 심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말 그대로 신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보톡스도 많이 이용하는데요. 이 보톡스는 신경 말단에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억제시켜서 이 근육의 수축을 막아주는, 그래서 주름 같은데 이게 근육을 펴주는 미용에 많이 썼는데요. 최근에는 이 통증 완화 효과도 있다고 해서 대상포진의 치료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치료를 다 해봤는데 그래도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척수 자극술 또는 말초신경 자극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인데요. 수술방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. 그렇다고 뭘 자르고 하는 건 아닌데요. 바늘을 통해서 신경을 자극하는 전극을 이 신경 주변에다가 삽입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작은 기계에서 전기 자극이 흘러나와서 이 신경을 계속 자극하게 되면 우리 몸은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. 이렇게 여러 치료 방법이 있는데 효과적인 치료 시기가 있나요? 네, 있어요. 이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포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. 그리고 고주파 치료술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이내에 해야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?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이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와 걸리지 않았을 때로 나눠보겠습니다. 만약 대상포진에 걸렸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, 즉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를 꼭 드셔야 합니다. 그런 경우에는 경미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대상포진 신경통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. 그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이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항경련제라든지 항우울제를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. 필요하면 신경차단술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제 두 번째로, 만약 대상포진이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대상포진 예방 백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생백신으로 만든 게 있고, 두 번째는 사백신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. 이 첫 번째 생백신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약화시켜서 우리 몸에 주입해서 보통은 면역력은 한 50% 정도 되어 있고, 보통 3에서 5년 뒤에는 다시 맞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 백신을 맞고 오히려 대상포진이 걸릴 확률도 있습니다. 따라서 건강한 분이 맞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비용은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사백신입니다. 이 사백신은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요.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죽여서 우리 몸에 주입하여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. 생백신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고요. 예방률은 한 90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지속시간은 한 10년 정도로 보고하고 있는데요. 그 이후의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. 단점은 맞으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아프고요. 비용은 생백신에 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비쌉니다. 한 50만 원 정도 듭니다. 하지만 이왕이면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이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맞을 수 있으면 사백신을 맞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대상포진 진단 후 예방 백신 맞아도 효과가 있을까요? 대상포진에 일단 걸렸다 하는 것은 그 직후는 면역력이 당연히 올라가 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. 보통은 1년 이내에는 재발일 확률이 극히 낮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1년이 지나면 한 1.2%씩 올라가는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대상포진 발생 1년 이후에는 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맞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한번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걸리면 완치가 어렵습니다. 따라서 대상포진에 걸리면 빨리 병원 가셔서 항바이러스제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. 대상포진이 나았거나 만약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꼭 맞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왕이면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효과가 좋으니 그걸 맞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, 이상 옆집 의사 민구입니다.